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 5000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 주문하시면 바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 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 적천수 625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장간과 지장간에 들어있지 않는 오행에 관해서 인종을 해보는 시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에는 병정이 들어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병정은 편인정인 인성이고 기토는 급제입니다. 인성과 급제 이외에 없는 식상과 관성, 재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간을 공부하기 전에 무오의 경우는 대단히 강합니다. 무토의 뿌리가 오화의 지장간 기토로 있어서 대단히 강합니다. 게다가 오화 안에 들어있는 정인과 편인인 병정은 바로 무토의 인성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히 강하다. 이런 경우에 자수가 오면 좌우충이 생기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 이 오른쪽에 있는 일주만을 보아서 이쪽만을 이쪽이죠? 이쪽만을 보아서 무오가 대단히 강하고 튼튼하고 스태미나가 좋은 사주인데 자수가 오면 부딪히면 좌우충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화가 자수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오 옆에 다른 화가 있거나 토가 있는 경우에는 자수가 오화를 친다고 해서 충이 된다고 해도 무오라는 일주를 크게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오가 너무 화가 많고 토가 많고 다시 말해서 너무 뜨거워서 쩔쩔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수가 오면 오히려 이 사주 자체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 써놨습니다만 왕자충쇠 쇠자발 쇠신충왕왕신발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만약에 무오 이외에 다른 화나 토가 이 사주에 원국에 없다면, 그래서 상상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없다면 자수가 무오에 강한 것을 일거에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약한 것은 처음엔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뽑혀서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오 옆에 화나 토가 있어서 너무 왕한 경우에는 충왕왕신발, 약한 자수가 쳐서 무오를 친다고 하더라도
무호가 너무 뜨거웠던 것이 여름에 소나기를 맞아서 시원한 느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더워서 활동 못한 것이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자 충쇠 쇠자발, 왕한 것이 충을 하면 약한 것은 뽑혀난다. 쇠신충왕 왕신발, 약한 신이, 자수가 약하다고 봅니다. 약한 신이 무호 옆에 있는 오화나 무토나 화가 있는 것을 치면 오히려 시원한 목욕을 하듯이 무호가 산뜻하게 리프레시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자 충쇠 쇠자발, 쇠진 충왕 왕신발, 이것을 왕자 충쇠 쇠자발, 쇠신 충왕 왕신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사주 공부는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뒤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또 앞에 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자 충쇠 쇠자발, 무 하나뿐이고 그 이외에 금이나 수가 있어서 무가 약한 경우에 다시 와서 자수가 치면 이 무는 꺾여지고 부러집니다. 그러나 무호 옆에 무호를 도와주는 급제나 인성이 있는데 자수가 하나 친다고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원한 소나기가 와서 여름에 시원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것을 파워포인트 도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수는 색깔을 무토하고 임수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임수는 무토에게 재성입니다. 재성인 임수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재물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가 들어와서 무토 안에 들어있는 정화와 정임합을 해버립니다. 정임합목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들어와서 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서 목이 되어버리니 어머니와 여자가 들어와서 목이 되어서 목이 무토인 나를 제거해버리니까 나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목이 될 때, 그런데 임수가 들어와도 밑에 한목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자 같은 경우는 임수가 행운으로 들어오면서 임자가 아래 위로 간여주동이라 임수가 정화를 보고 고개를 돌리지만 밑에 자수가 있는 나와 같은 일체가 있기 때문에 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서 또 다른 각도로 공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장간 정병화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병화는 왕좌, 병화에서 오를 보면 왕, 정화에서 오를 보면 녹, 왕록입니다. 인성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강합니다. 수준 높습니다. 수준 높은 어머니라고 해서 그래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오의 지지, 오화도 인성이요,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도 전부 인성만 있으니까 오화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정은 오화 안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대단히 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 재성과 관성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남 장녀가 많다 하는 것은 요 사이는 모두 다 장남 장년이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모두가 장남 장년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무호가 남명이라면
인성이 배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어머니, 잘 나가는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남명의 아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여자의 친정어머니가 남편 자리에 앉아서 딸을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니 남편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문제가 생깁니다. 모인 여명은 음양살 미인이 많고 얼굴이 이쁜 사람이 많고 평생 미남을 가지고 음양살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남이 나에게 이쁜 남자가 나에게 돌아오니 내가 그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성에 관한 것은 이 모의 특징 자체가 바로 전부 인성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수준 높은 어머니,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오행이 없어서 재관이 탈기가 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장간에 병기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으니까 기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토는 녹좌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든 급제든 모두 다 왕록입니다. 경쟁심리 심하고 열심히 일할 것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 박지성스러운 스스로 우뚝 설 것입니다. 내 형제들도 자존심이 강할 것입니다. 내 형제들도 스스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경쟁에서 지면 나는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이 급제가 녹인데다가 지장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 들어있어서 오화 안에 들어있어서 오화의 사랑을 나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친의 사랑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은 형제간의 싸움이 되는 경우, 형제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무언은 절대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급제에 있는 기토가 내 재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동업하면 나는 손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식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토의 식상은 금입니다. 양간을 인종하니 경금을 가지고 옵니다. 욕좌가 금에서 오를 보면 인종을 해보면 욕입니다. 대단히 활발할 것입니다. 왕성할 것이다. 일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잘 먹을 것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간에 있는 천간 오행 중에서 양간을 인종해 보니 경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호가 있는 이 사주 중에 지장간 다른 원국에 이렇게 신금이 있다면 신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상입니다. 무토의 식상입니다. 식신입니다. 이 무토의 식신이 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토 입장에서 신금은 식신, 무토 입장에서 보면 오화는 정인입니다. 오화와 신금이 만나면, 말과 원숭이가 만나면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의마심원이라고 합니다. 말을 탄 것은 원숭이인데 말은 밑에 원숭이를 태우고 있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생각하고 원숭이의 생각은
아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까불거리면서 신나게 이쪽 저쪽으로 가고 싶지만 말은 내 등에 자신의 등에 탄 원숭이를 떨어뜨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특히 의마 시몬이 이게 남명일 경우에 남자일 경우에 무토가 남자일 경우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신금이 와서 의마 시몬이 생기면 집 나갈 운이 생깁니다. 큰 사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의 시작이 생깁니다. 별거를 하거나 부부싸움이 돼서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결과의 일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신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호가 신금을 만나면 의마 시몬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병신년 혹은 뭐 다른 신년이라도 신년에 오화, 병오년, 병신년 이런 해에는 신월, 5월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명이라면 집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금을 가져와 보니까 여기라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아까 잘 먹는다고 했는데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여기라 감성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멋도 잘 부리고 맛있는 것을 찾아서 많이 먹으러 여기저기 다닐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무호는 연애운이 빠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부친의 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호에게는 사주 원국의 수가 있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운에서라도 수가 와야 무호가 팔자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식상 여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호가 여명인 경우에 여명에게는 식상이 자식입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내 자식이 바로 무호 여명의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니까 내 자식이 대단히 활발할 것입니다. 멋부리고 여기저기 다닐 것입니다.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나를 닮아서 대단히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닐 것입니다. 연애도 빨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식상의 남명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처갓집의 이야기니까 뭐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처갓집에 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부인과 잘 소통만 되면 되니까 식상의 남명에 관해서는 식상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의 관성은 목입니다. 양간을 인종하니 간목이 되는데 간목에서 오화를 보면 인종을 해서 보면 12운성으로 4가 됩니다. 여기 공통사항 여명 이렇게 써놨지만 오늘은 이 관성은 여명부터 먼저 올려놓았습니다. 써놨지만 근본적으로 4의 직업은 남의 간섭을 안 받고 내가 책상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만화가, 화가,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것, 세무사, 회계사, 연구원, 기획업무, 인사업무 등등입니다. 이런 업무가 바로 4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내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4의 직업입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직업,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하는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수리공, 휴대폰 수리공, 머리를 많이 쓰면서 손을 놀리긴 하지만 한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4의 직업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센 직업, 제복 입은 직업으로 업상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기술이나 책상 자격증이 있거나 웹 디자이너, 만화가에 처음 내 책상을 차지하고 못하면 제복을 입고 군복, 경찰복 아니면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센 직업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에 관성이 사입니다. 사는 남편과 그렇게 정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나 내가 업상대치하고 살고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이 사인이 장사한다고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사업한다고 해외로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남편이 직장생활 그저 하는 정도면 참고 직장생활 하는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이 간목 관성이 들어있는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에 자수가 있고 무오일주 갑인 이 시주에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살을 붙이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좌우충으로 보입니다만 좌우충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먼저 삼합이 인호술 삼합의 반합이 지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인에 있기 때문에 합은 되지 못해도 인호술 삼합의 반합의 영향이 대단히 있다. 오화를 도와주는 인목이 있으니까 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도움이 있다. 그 오화는 바로 무토를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생화 화생토 한다는 것입니다. 시주에 강력한 관성이 갑인이라는 관성이 있지만 이 관성은 무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화에게 장작으로 땔감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땔감인 땔감을 대주면 오화는 불을 피워서 무토에게 다시 대어줍니다. 그러니 월지에 자수가 있다고 해도 좌우충 난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인생 후반부가 대단히 강합니다. 운으로 지금 좌우충이 들어와서 약간 식혀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운에서 적당하게 개수 정도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아주 발복할 사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나씩 둘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백 개를 보다 보면 나름대로 이론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관성에 관해서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호가 남명이라면 아까 남명에 관해서는 이야기 못했으니 사종이니까 공직, 사무직, 연구직, 화가, 웹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회계사, 회계사, 세무사, 연구직, 기획, 인사 업무, 머리가 적고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몸을 많이 움직이고 영업적으로 설치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일하는 직업이 바람직하다. 내 자식이 왕궁사종이니 관성은 자식입니다. 남명에게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 살도록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단지 자격증이나 하나 따서 살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장간에는 인성과 급제뿐이라서 재성을 인종해 보는데 무토의 재성은 수입니다. 양간을 인종하니 임수가 되는데 이 임수의 경우는 뒤에 파워포인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에서 임수가 오면 좋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가 꼼짝을 못한다고 이야기 드린 일이 있습니다. 왜? 정임 한목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임수 밑에 자수가 있거나 간여주동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내가 합을 못합니다. 지장간
합을 못해. 그러나 합의 분위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꼼짝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 무호가 재성이라면 내 아내는 어머니와 합의되고 좋은 분위기로 지나지만 나는 오히려 철을 달달 볶으면서 자꾸 집착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수에서 오화를 보면 인종을 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오화를 보면 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철을 달달 볶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달달 볶지 못하면 처와 관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처가 나를 힘들게 하니 내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와의 관계를 놔두고 재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는 태라서 돈이 들어와도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재물의 빈번이 변동이 심합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내가 쓸 돈이 많습니다. 투자를 해서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빈손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힘은 있는데 지출 관리가 안 되고 투자를 해서 엉뚱한 대로 망하니 저축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하는 것을 잘 하시고 참 꾸준히 참고 있으면 말년에 발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를 공통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남명 여명으로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남명이라면 남자라면 태가 있으니 처에게 냉정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어머니와 사이는 좋지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덕은 없습니다. 그러니 활인업, 유경업으로 업상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아내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재성이 태이니 내 아내가 내가 벌어준 돈을 사치를 해서 다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상한데 코인 투자 같은 걸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부친의 덕이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부친의 덕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은 부친의 덕이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오류였습니다. 절태라서 부친의 덕이 없습니다. 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모덕이 없고 친정 부모의 덕이 또한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지장간과 지장간에 없는 오행의 인종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